자, 이번 미술 시간에는 미술 재료와 융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4페이지를 피면 되겠습니다. 자, 책들 피셨나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단원을 시작하기 전에 이 단원을 설정한 이유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특정한 물건의 재료에 대해 선입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는 미술 작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피로 싼 찻잔을 감상하고 재료에 대한 선입관에서 벗어나서 미술 작품의 재료가 가지는 의미의 확장성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다음 작품을 보고 한번 답해 봅시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무엇을 표현하라고 했을까요? 피카소가 털로 된 제 팔찌를 보고 재미있다고 했어요. 저는 이 말에서 영감을 받아 찻잔과 받침을 영양인 털로 감싸서 이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이 답안은 뭘까요? 생각들 해보셨나요? 답은 뭐냐? 이 작품은 오펜하임이 피카소에게 영감을 받아 만든 오브제입니다. 오펜하임이 피카소를 만났을 때 피카소는 그녀가 착용했던 털이 있는 팔찌에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피카소 같은 대가의 관심은 오펜하임을 자극했고 그녀는 즉시 파리의 백화점에서 찻잔과 받침을 구입하여 중국 영양의 털로 감싸버렸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물로 새로운 방식으로 보여준 이 모피 잔 하나로 그녀는 초현실주의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아마 오펜하임은 커피잔과 모피가 무의식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커피 마시는 시간을 따스한 시간, 휴식하는 시간, 풍부한 대화 시간 등으로 생각하고 커피잔을 따뜻한 모피로 감쌌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브제, 모피로 된 아침 식사. 이 설명을 하자면 초현실주의 가장 대표적인 오브제로 평가받은 작품으로 대상들의 비논리적 조합, 원칙을 재료들의 결합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컵 하나와 쟁반, 그리고 숟가락을 털로 감쌈으로써 자체 모순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냈습니다. 자, 재료에 대해서 배워보고요. 재료란 무엇인가? 미술 표현 영역의 재료는 현대미술에 와서 이미 그 표현과 방법의 한계를 깨고 있지만 크게 재료 위주의 평면 재료와 물질 위주의 입체 재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평면 재료에는 뭐가 있을까? 채색이 가능한 재료, 드로잉이 가능한 선묘 재료, 지류 등의 그리기 재료로 구분이 됩니다. 특징에 따라 다른 재료와의 혼합, 안정성을 고려한 화학적 반응, 물리적 자극 등으로 효과를 배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입체 재료에는 뭐가 있을까요? 입체 재료에는 선재, 면재, 양재, 혼합 재료 등 같이 생활 주변의 재료가 거의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평면 재료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정적이지만 입체 재료에는 여러 가지 생활 주변에 있는 거를 끌어와서 이것들을 만들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자, 두 번째, 재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3차원과 4차원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재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집 주변에 뭐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을 이걸로 만들어 볼까? 이걸로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표현들이 다 다양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단순한 장식의 표현보다는 공간을 창조하는 것과 연결해야 바람직한 입체 활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평면 표현 재료의 구분과 표현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채색이 가능한 재료의 종류에는 수치화 물감, 포스터 물감, 크레파스, 크레용, 파스텔, 아크릴 물감, 매직펜, 염색 물감, 천연 물감, 마블링 물감, 사인펜, 색연필,
마커 등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표현 가능성에는 물을 이용하여 풀어쓰기, 유용성과 지용성의 특징을 이용한 배수 그림으로 표현하기, 다양한 도구와 용구의 변화로 변화 있는 표현하기, 탈색제, 탈색제는 락스와 알코올, 세정액이 있습니다. 를 사용하여서 표현하기, 그리고 번지기, 찍어 표현하기 등 있습니다. 자, 드로잉의 선물 재료에서는 연필, 콩테, 색연필, 붓펜, 목탄, 긁어 표현할 수 있는 날카로운 도구, 분필 등이 있습니다. 자, 지류의 변화를 이용한 동일 재료로 다양하게 변화하기, 물리적 자극을 준 화지에 드로잉으로 표현하기 등 채색 가능한 재료와 상호 보완으로 또는 대처가 가능합니다. 자, 종이에는 뭐가 있을까? 캔티지, 모조지, 마분지, 목탄지, 골판지, 소포지, 한지, 구김지, 색지, 벽지, 트레싱지, 갱지, 하드보지지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찍기, 오르기, 물들이기, 접기, 포개기, 구기기, 꼬기, 구멍 뚫기, 뭉쳐 표현하기, 그려 표현하기 등 있습니다. 다양한 면제에서는 아크릴판, OHP 필름, 타일, 나무판, 천, 은박지, 잡지, 땅바닥, 유리판, 생활용품, 그 밖에 다양한 오브제가 있습니다. 지류와 다른 특성을 발견할 수 있으며 다양한 표현에 변화를 기대할 수가 있다. 각 재료의 특성에 따라 그리기, 긁어 표현하기, 물들이기, 콜라주, 찍기 등이 있습니다. 자, 입체 표현 재료의 구분과 표현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종류와 여러가지 표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선재를 한번 볼게요. 선재에서는 철사, 빨대, 피복선, 나뭇가지, 나무젓가락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 가능성으로는 구부림, 잘라끼우기, 붙이기, 선의 직선과 곡선의 표현을 창의적으로 표현. 면제에서는 우드락, 코르크판, 나무판, OHP 필름, 두꺼운 지류 등이 있습니다. 표현 가능성에서는 잘라끼우기, 덧붙이기, 접어세우기, 말아서 세우고 덧붙이기 등으로 1차적 형태를 만든 후 조합을 통하여 입체물을 만들거나 큰 면제에서 붙여 나가는 형식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이 있습니다. 자, 양재에서는 점토류, 박수류, 석고류, 비누류 등이 있습니다. 표현에서는 덩어리에서 파내기, 덩어리에서 붙여나가기, 쌓기, 덧붙이기 등으로 전체적인 양감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로는 모래, 돌, 톱밥, 스티로폼, 다양한 혼합재료 등이 있습니다. 다른 재료와 혼합하여 사용하기, 붙이거나 끼워 표현하기, 다른 재료와의 반죽을 통하여 표현하기 등으로 응용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소묘의 재료에는 뭐가 있을까? 소묘는 주로 한 가지 색으로 그린 그림으로 의미를 말합니다. 소묘의 재료는 크게 건필과 수필로 나뉩니다. 건필 소묘의 재료에는 연필, 목탄, 콩테, 분필과 크레용 등이 있습니다. 수필 소묘에서는 재료에는 잉크, 만년필, 사인펜 등이 있습니다. 단색 수채를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현대에는 전통적인 회화재료를 벗어나서 철사, 실, 빛과 같은 재료로 사용하거나 퍼포먼스와 드로잉을 결합하는 등 그 영역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연필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재료로 선의 굵기나 강약, 겹침 등으로 명암의 표현이 자유롭습니다. 단단하고 진한 정도에 따라 9H, 단단하고 연함부터 8B, 부드럽고 진함의 단계가 있으며 수정이 자유롭습니다. 자, 다음 펜은 강하고 날카로운 느낌이 들며 세밀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붓은 선의 굵기, 그리고 속도, 농담 표현에 아주 좋습니다. 자, 파스텔은 색이 연하고 부드러우나 접착력이 약해 완성 후 정착액을 뿌려줘야 이제 파스텔이 떨어지지 않고 묻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놓고서 보관합니다. 자, 목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탄도 나뭇가지를 구워서 만든 수세의 일종이지만 부드러운 명암 표현에 좋고 지우기도 쉽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완성 후 정착액을 뿌려
보관합니다. 콩택, 연필보다 진하고 광택이 있으며 부드러운 농담 표현에 좋으나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여러가지 채색 재료의 특징에 한번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회화의 재료는 물감을 만들 때 안료와 함께 섞는 미디엄 존재 유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안료에는 물체에 색을 입힐 수 있는 색소로 물에서 녹는 염료와 달리 물이나 기름, 알코올 등 녹지 않는 성질이 있습니다. 물, 기름, 합성수지는 FRP, 폴리 이런 것들을 또 뜻합니다. 따라서 반죽을 사용해 녹을 방지하고 광택과 도막의 강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미디엄은 예술 표현의 수단 또는 그 수단에 사용되는 소재나 도구를 의미합니다. 좁은 뜻으로는 그림 물감의 용제를 이릅니다. 프레스코아는 별도의 미디엄 없이 해벽이 마르기 전에 물에 녹인 안료를 그리는 벽화 기법으로 은은한 발색이 특징입니다. 자, 템페라와 한번 볼게요. 템페라는 안료에 달걀 노른자와 아교를 섞은 것으로 혼색이 어렵고 보존성이 떨어져 현대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프레스코아보다 섬세하고 선명한 색채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수채화, 안료에 아라비아 고무를 섞은 것으로 물에 개어서 사용하여 다양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과슈화, 수용성의 아라비아 고무를 섞은 불투명한 수채물감으로 두텁게 칠할 수 있으며 미묘한 색조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유화 같은 경우에는 안료를 기름에 개어 사용하는 것으로 발색이 좋고 캔버스에 그립니다. 무겁고 중후하며 오래 보존이 가능합니다. 수정하기 쉽고 덧칠 효과가 유사하여 풍부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수채화 물감이나 아크릴 물감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칠해 놓고 뭐 다음 날이면 금방 마르는데 유화 같은 경우에는 기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마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한 뭐 5일에서 7일 걸릴 때도 있고 더 두껍게 발리게 되면은 2주까지 갈 수 있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 아크릴화는 수채물감과 유채물감의 특성을 모두 지닙니다. 색상이 선명하고 광택 접착성, 내구성이 강하고 물에 풀어 사용하며 마르는 시간이 빠릅니다. 자, 전통 회화의 용구와 재료를 한번 볼게요. 동양의 회화와 서양의 유화는 표현 재료의 차이가 뚜렷합니다. 동양 회화에서는 화선지나 비단, 모필, 먹을 주로 사용하며 한 번 그리고 나면 고치기가 어렵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종이에는 화선지 한지에는 일반적으로 화선지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화선지는 얇고 부드럽기 때문에 수분을 잘 흡수함으로 스며듦과 번짐이 좋으나 물에 약하고 잘 찢어지기 때문에 보관과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통 회화의 바탕재료로 종이 외에 광목이나 비단과 같은 천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붓, 섬유필, 채색필, 평필에는 모필은 동물의 털과 새의 깃털로 만들며 그 종류에 따라 표현 효과도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붓은 통풍이 좋고 습기가 적은 곳에 두어야 잘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사용한 붓은 반드시 물로 씻어서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보관할 때는 붓털을 반듯하게 잘 다듬어서 두어야 합니다. 자, 붓을 사용했을 때 여러분들이 쓰고서 막 이렇게 하면은 붓은 물이 수분이 날아가면서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붓을 쓰고 난 후에 싹 이렇게 다듬어 주고 붓에 끼는 그 깍지가 있을 겁니다. 깍지, 그죠? 그거를 껴놓으면은 다음에 쓸 때도 아주 새 것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먹 한번 볼게요. 먹은 성현목, 유연목이 있습니다. 먹을 만드는 주요 성분은 그을음과 아교, 향료인데 원료에 따라 성현목, 유연목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래될수록 광택이 없고 깊은 색감이 나는 좋은 먹이 됩니다. 특히 소나무 기름에서 채취한 송현묵은 먹 중에서 가장 선명한 광채를 가지고 있는 고급품입니다. 자, 벼루는 좋은 벼루는 먹을 갈아도 소리가 나지 않고 먹이 잘 갈리며 물이 줄거나 먹물이 겉돌지 않고 벼룻바닥이 부드러워서 붓이 상하지 않습니다. 벼루를 쓰고 난 후에는 먹물에 찌꺼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반드시 깨끗하게 씻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물감 한번 보겠습니다. 물감은 크게 천연물감과 인조물감으로 구별됩니다. 천연물감 중에서는 석채, 자연원석과 천연수감물감이 있습니다. 석채는 자연원석을 분쇄 정제하여 추출한 뒤 입자의 크기별로 분류한 것으로 말합니다. 물감은 흙이나 진흙을 정제하여 추출합니다. 인조석채는 산화, 금속물로부터 만들어내는데 천연석채와 거의 흡사한 모든 색을 만들어냅니다. 자, 무엇이 재료가 될까 해서 한번 45쪽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45쪽 페이지에서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림 좀 보고 있나요? 자, 여기서 말말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말말. 홍상식의 말말말. 자, 홍상식은 수천 개의 식용국수나 빨대를 돌출시키는 방식으로 다양한 조각을 만듭니다. 재료 한 가닥 한 가닥 하나의 입자, 즉 점에서 출발하여 선면 입체를 발전하면서 유동적이고 다양한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이렇듯 이 작품은 개개인이 모여 이루어진 사회구조 속에서 개인의 역할이나 책임 혹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집단의 힘 등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합니다. 먹는 것으로 생각했던 국수를 조각작품 변신시킨 작가의 기발한 발상은 보는 사람이 미술에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게 합니다. 자, 해병 드로잉 1을 한번 보겠습니다. 해병 드로잉 1은 데네반 작가가 만든 건데 이 그림은 일시성, 자연성, 거대성을 지닌 자연미술, 대지미술 중에 대표적인 작품 중의 하나입니다. 작가는 드넓은 해변 위에 막대기를 사용하며 무수히 많은 원을 중심에서부터 일정하게 밖으로 그려나가며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파나의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파나의 특징에서는 간접표현, 1번 간접표현입니다. 직접 그리거나 표현하지 않고 판이라는 매체를 만들고 그 판을 찍어내어 이미지를 얻는 간접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따라서 직접 그리는 회화와 구별되는 파나만의 독특한 표현을 얻을 수 있으며 다양한 방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복수성의 미술. 파나는 판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함으로써 같은 이미지를 여러 장을 얻을 수 있는 복수성의 특징을 지닙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파나는 같은 작품을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으며 복수적 이미지를 이용한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독특한 효과. 판재의 성격에 따라 독특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무나 종이, 동판, 천 등 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성의 성질을 이용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4번 실용성. 판화의 복수적 성격과 간접성의 성격을 활용하여 실용적 이미지들을 생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연화장, 각종 카드, 포스터, 달력 등에 적용되며 염색, 아트북, 스탬프, 생활용품을 만드는 데 활용되기도 합니다. 자, 5번 판과 이미지는 좌우대칭. 판화는 판에 의해 찍히기 때문에 판과 찍힌 이미지의 좌우가 바뀌게 됩니다. 이걸 알아줘야 됩니다. 찍었을 때 우리가 표현했을 때는 이렇게 표현해주면 판화를 찍어서 이렇게 찍은 걸 보면은 반대로 됩니다. 그거를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자, 판을 제작할 때는 반드시 좌우가 바뀌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단 구멍을 통해 찍히는 공판화만은 좌우가 바뀌지 않습니다. 자, 판화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판화의 종류에서는 볼록 판화, 오목 판화가 있습니다.
블록파나에서 종류에는 목파나, 고무파나, 지파나, 리놀륨 파나가 있고, 오목파나에서는 에칭, 동파나, 드라이 포인트, 메저 틴트, 에커 틴트가 있습니다. 자, 특징에서는 블록한 면에 잉크가 먼저 찍힙니다. 선명하고 강한 느낌을 주며 흑백의 강한 대비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칼자국, 판의 재질에 따라 독특한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노무파나의 특징에서는 직접 음각기법과 간접 음각기법, 부식법으로 나뉩니다. 오목한 홈에 들어가 잉크가 찍힙니다. 날카롭고 세밀한 표현에 아주 좋습니다. 자, 평파나에서는 석파나와 모노타이프, 공파나에서는 스텐실과 실크스크린, 세리그래피가 있습니다. 평파나는 평범한 자리에 잉크가 묻어 찍히고, 석파나는 물과 기름의 반발 원리를 이용합니다. 붓터치, 스케치한 선의 농담 표현이 가능합니다. 모노타이프는 단 한 장밖에 찍을 수가 없습니다. 자, 파나는 여러 가지를 계속 찍어낼 수가 있는데, 모노타이프는 단 한 장밖에 찍을 수가 없습니다. 자, 공파나의 특징을 보면은 뚫린 구멍 사이로 잉크가 빠져나와 찍힙니다. 그림의 좌우가 바뀌지 않고 바로 찍힙니다. 실크 스크린은 감광 기법으로 사진과 같은 이미지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색 파나에 용이합니다. 자, 대지미술 한번 볼까요? 대지미술에서는 방금 전에 그림으로 봤던 데네반 작가의 해변 드로잉 1의 대지미술입니다. 대지미술. 대지미술은 뭐냐? 대지미술은 미니멀 아트의 영향 아래 물질로서의 예술을 부정하려는 경향과 반문명적인 문화현상에 뒤섞여 생겨난 미술로서 미술 작품을 화랑과 문명 사회로부터 떼어내어 자연 한가운데 설치하려는 미술 운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대체적으로 규모가 크고 일시적으로 존재하며 자연물을 소재를 하거나 혹은 자연의 인공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자연과 인공의 관계를 탐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비디오 아트를 볼게요. 비디오 아트. 비디오 아트의 딱 대표적인 우리나라 유명한 작가는 누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 느껴지지만 백남준 작가님이 계십니다. 자, 비디오를 표현 매체를 하는 예술로 1920년 후반부터 70년대 전반에 미국에서 성행한 현대의 미술의 한 경향입니다. 테크놀로지의 예술적 가능성을 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형식주의적인 예술에 반발하며 나왔고, 아직도 확고한 방향이 제시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예술 표현 방식의 확장, 공간과 환경과의 구성 등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갖고 있는 예술 양식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백남준 작가님과 케이드 소녀 등이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자, 미니멀 아트 볼까요? 미니멀 아트는 방금 전에 대지미술을 설명을 할 때 나왔던 미니멀 아트를 자세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멀 아트는 뭐냐? 최소한의 예술입니다. 자, 우리가 요새 막 옛날에 우리가 뭐 복잡하게 했으면은 우리는 요새 현대에서는 정말 간단하고 최소화시켜서 하는 것들을 미니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니멀 아트가 이제 나왔는데, 1960년대 후반 미국의 젊은 작가들이 최소한의 조형 수단과 표현으로 제작했던 회화와 조각을 가리킵니다. 자신의 최대를 표현하는 액션 페인팅과 문면 비판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팝아트에 반발하면서 엄격하고 비개성적이며 소극적인 화면 구성을 시도했습니다. 웰스 위드 켈리, 프랭크 스텔라, 케네드 놀랜드, 모리스 루이스 등이 대표 작가입니다. 자, 개념 미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념 미술 같은 게 뭐냐? 미니멀에서 나온 겁니다. 미니멀 아트 이후에 1970년대 세계적으로 유행한 현대 미술의 한 경향입니다. 완성된 작품만을 존중하는 종래의 예술관을 버리고 작품 자체보다도 제작의 아이디어나 제작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반미술적인 경향입니다. 자,
대표적인 게 그건데, 개념미술은 진짜 정말로 우리가 제작 아이디어나 제작 과정이 신경 써서 만든 작품인데, 자, 캠퍼스에 딱 해놓고서 점 하나 찍은 그런 작품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개념미술입니다. 근데 이 개념미술이 왜 그런 개념미술인가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 작가가 이 점을 찍기 위해 얼마나 고민과 고뇌가 있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재료는 어떻게 융합될 수가 있을까? 46페이지를 비면 되겠습니다. 46페이지에서 모노그램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노그램 보이시나요? 여기에 보면 소같이 되어 있죠. 라우션버그의 모노그램. 이 작품은 자동차 타이어를 허리에 끼고 있는 박제 사냥을 캔버스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무엇이든 미술의 재료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라우션버그는 이러한 방식을 컴바인 페인팅이라 정의하였고, 컴바인 페인팅은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리는 전통적인 방식을 거부하고 일상의 모든 사물과 버려지거나 파괴된 것들을 조합하여 만든 일종의 콜라주에 확대된 개념으로서 2차원, 3차원 물질을 회화에 도입하려는 미술 운동을 일컫습니다. 자, 격렬한 감정 변화를 볼까요? 자, 이 그림자로 된 거 보이죠? 그림자로 된 거. 이건 뭐냐? 되게 재밌습니다. 쓰레기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림자를 이용해 사람을 표현한 건데, 자, 자본주의 사회가 쏟아내는 더러운 쓰레기들을 이용해서 형상을 만든 후 어두운 곳에서 빛을 투과시켜 뒷면에 멋진 실루엣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관람객이 이 작품을 감상하려면 쓰레기와 마주해야 합니다. 조명이 없으면 쓰레기로 보일 수밖에 없는 이 작품은 관람객을 즐거운 쾌락 더불어 불안감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노블 작가는 팀 노블과 수 웹스터는 대학 시절부터 20년간 삶과 직업을 함께 해온 아티스트 듀오라고 합니다. 1996년 런던에서 영국의 쓰레기라는 제목을 첫 개인전을 열었고, 이들의 작품은 쓰레기와 동물의 사체, 피치 등과 예술과 극명하게 대립되는 것들을 미술품으로 탈바꿈시키는 작업을 통해 탄생합니다. 이들의 작품 활동은 일상 소비자를 작품 소재로 쓴다는 점, 생활과 예술 사이에 경계를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파워트 연장선에서 있습니다. 자, 그 옆에 김용수 작가의 융합의 서곡을 한번 보겠습니다. 융합의 서곡에서는 자연과 테크놀로지의 결합, 문인화와 서양화, 그리고 음악과 미술의 만남이라는 이색적인 작업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폐품으로 자연을 그린다는 의미에서 보면 이 작품은 정크아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작가는 쓸모없어 보이는 전선, 공업 부품, 전기용품 등의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한 폭의 아름다운 문인화를 재탄생하여 시켰습니다. 그 밑에 물과 작품의 만남 두 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송수남 작가 작품 산수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송수남은 전통 산수화에 대한 새로운 자각을 바탕으로 수목의 현대적 조형성을 탐구했던 작가입니다. 그의 작품은 한국 수목화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거침없는 실험과 변신의 과정을 뚜렷이 보여줍니다. 반복되는 붓질 속의 질서와 리듬을 통해 화면 전면에 드러나는 긴장감과 기운은 송수남 작품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김창렬 작가의 물방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창렬은 극사실 작가로 20년간 꾸준히 물방울만을 화폭에 담는 독특한 작품 세계를 보여줍니다. 물방울이라는 평범한 소재로 우리나라 고유의 한지나 천자문 모양의 바탕 위에 그려 동양적인 정서와 분위기를 살려냄으로써 보는 이에게 신비스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자, 재료의 융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료의 융합할 때 유의점을 한번 볼게요. 반발작용에는 유성물감 위에 수성물감으로 그린 그림은 물감이 겉돌아 수면 내에 균열이 생기며 떨어지게 됩니다.
지지체는 견고하고 튼튼한 지지체를 사용해야 표현한 물감이나 재료들이 지지체와 분리되어 금이 가고 떨어지는 현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영구 보존적인 재료. 안료는 미세한 분말로 된 것으로 사용하여 자연 현상의 변화로부터 오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작 보관하는 장소의 조건도 작품의 영역을 오랫도록 보존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화학 변화는 화학 재료들은 혼합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변색, 산화, 폭발, 유독가스 발생 등의 화학 반응이 생길 수 있으므로 화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혼합하여야 합니다. 자, 혼합 재료에는 작품 제작의 여러 가지 재료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전통 재료 위에 실물 재료와 이미 공장에서 만들어진 기성 제품의 사용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혼합 재료의 출현으로 인해 그림은 2차원의 공간을 벗어나 조각 같은 3차원 공간 사이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자, 컴바인 페인팅은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리는 전통적인 방식을 거부하고 일상의 모든 사물과 벌어지거나 파괴된 것들을 조합하여 만든 일종의 콜라주의 확대된 개념으로서 2차원 혹은 3차원 물질의 회화에 도입하려는 미술 시도입니다. 자, 전통예술과 현대예술의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통예술, 현대예술, 장르는 회화, 판화, 조소, 공예, 디자인이 있었다면 현대예술에는 비디오 아트, 컴퓨터 아트, 레이저 아트, 키네틱 아트, 웹 아트, 인터랙티브 아트가 있습니다. 작업 성격으로는 개인적인 성향이 있고, 그리고 현대예술에는 공동 작업이 많이 진행합니다. 컴퓨터 공학 중심으로 되어 있고 개인과 단체, 지역 사이 창조적 연결성이 있습니다. 체험 형식에는 단일한 체험이 있고 현대예술에는 다감각적 체험이 있습니다. 자, 상호작용으로는 정적이고 수동적인 측면에 현대에서는 적극적인 상호작용 유도가 있습니다. 소통 방식에는 생산자와 일방적인 전달이 있으며 현대에서는 양방향성,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대화성이 있습니다. 생산자는 예술가, 미학가, 비평가, 미술이론가가 있습니다. 현대에서는 연구자, 발명가, 문화 생산자, 디자이너, 기획자, 기술자 등이 있습니다. 재료로는 캔버스, 물감, 오브제, 재료 등의 물질성이 있으면 현대에서는 소리, 이미지, 텍스트, 화합하는 디지털 미디어의 특성에 기반, 물질성을 초월한 뉴미디어 사용이 있습니다. 제작에서는 개인 창작물로서의 표현 중심, 전통적 창작 기술과 독점적 중시가 있으며 현대에서는 상상력과 창조성, 과학적 분석력, 중심 아이디어나 정보, 기획적인 측면이 중요합니다. 유통에서는 미술품 판매상, 큐레이터, 미술관, 갤러리가 있습니다. 현대에서는 가상공간이나 가상현실의 무한 시공간이 있습니다. 분야는 예술, 예술가의 고유 영역이 있고 현대에서는 예술 플러스 과학 플러스 산업으로 과학자와 예술가의 협업이 있습니다. 장르 의존도에서는 장르 의존도, 미술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현대에서는 탈장르와 글로벌화, 다문화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미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품의 보존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를 읽고 작품의 소재를 바꿔도 원래의 가치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인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남준 작가 작품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백남준의 다다익선은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기념해 만든 작품으로 27년 동안 국립현대미술관의 얼굴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긴 세월을 이기지 못해 고장난 모니터가 300여 대에 이르자 그냥 이대로 두자, 수리를 해야 한다, 평면 모니터를 교체하자 라는 의견을 나뉘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긴 고심 끝에 결국 고장난 모니터를 전면 수리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한 언론 매체는 작품의 소재를 바꿔도 원래의 가치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자신의 의견들은 어떻습니까? 자, 생각들 해봤나요? 자, 한번 이 예시된 답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제시된 작품 다다익선의 모니터를 새 것으로 교체한다고 해도 작품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볼 수가 없다. 이 작품은 작가의 의도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작품으로 모니터 교체에 의한 의미의 변화는 무의미한 논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두 번째, 작품의 소재가 바뀌면 작품의 의미도 변화합니다. 따라서 바뀐 모니터로 다시 제작된 다다익선은 원래의 작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모니터로 인해 기존 작품의 의미가 변색될 수 있으므로 모니터를 대체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듯이 여러분들도 느끼는 생각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미술은 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대로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업이 오래됐기 때문에 형사평가는 내지 않았으며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